증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34살 남성분이십니다. 비염이 있는데요. 비염으로 콧물이 자꾸 나오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. 이비인후과만 다녀봤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어서 한방 치료는 어떤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네요. 네, 비염의 어떤 큰 증상이 콧물과 코막힘, 네. 재채기 이런 증상이거든요. 아마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. 아마 생활을 하다 보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시사철이 다 힘든 게 사실 비염입니다. 관리가 참 중요하죠. 네, 맞습니다. 일단 연결을 해서 만나 네.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본인이 아니신가 봐요. 네, 네, 아드님이세요? 네네. 네, 아드님이 치료를 얼마나 많이 받아오셨죠? 저 콧물 나고 코 막히고 그러면 저 비비누과 계속 갔거든요. 네, 어느 정도나 다녀보셨나요? 많이 다녔어요. 네. 네, 차도가 없으셔서 전화를 주신 거죠? 예, 예. 네, 알겠습니다.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. 네. 예,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도록 하세요. 예, 코가 자꾸 메어갖고요. 네네. 코가 네, 어머니 안녕하세요. 네, 그 아드님 증상을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예, 코를 많이 막히고요. 네, 콧물이 자꾸 나오고 네. 콧물이 자꾸 목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아, 예, 예. 감기 겨울에 계절 바뀔 때는 감기를 많이 네, 네. 코 막힘을 많이 저기 하거든요. 네, 네, 네. 지금 말씀하신 이런 증상이 전형적으로 이제 비염 증상인데요. 네. 이게 그 염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소염제를 쓰면 금방 좋아질 것 같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소염제를 써도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그 환경이, 생활하는 환경이 좋지 않으면 네. 소염제나 항생제들이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. 네. 그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중학교,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비염이 하도 심해가지고 예. 코 푸느라고 하루에 크리나스 통 한 통을 다 써서 이게 막 코가 헐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예. 이비인후과를 학교 다니듯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저도 이게, 그래요, 아들.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당장은 코가 뚫리고 시원한데 네.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서서히 또 막혀서 저녁 때 콧물이 나고 코를 풀어야 되고 또 코가 뒤로 넘어가면서 가래까지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만성적인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비염 자체도 치료를 하면서 한의학적으로는 체질 개선도 필요하고요. 또 아드님이 예를 들어서 키나 체중을 보고 체중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미달되는 경우에는 체중이 좀 늘어나면 좋고요. 반대로 또 체중이 너무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을 좀 감량해 주는 게 이 비염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. 혹시 그 환절기 때 재채기는 없으세요, 아드님이? 재치기도 있어요. 네. 재치기고 뭐. 예. 재채기를 동반한 비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해서 예. 환절기에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인자들이 있죠. 뭐 진먼지라든지 진드기라든지 또는 꽃가루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알러지 인자에 의한 콧물 재채기, 알러지 비염도 있으신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비염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만성 비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코가 막히면서 뒤로 넘어가는 현상을 후비루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서 네. 어떻게 보면 그 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질환 3종을 다 갖고 계신 거거든요. 근데 이 3종 질환이 사실은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려면 한 2주 정도 치료하면서 약 먹고 항생제 치료를 받아서 나면은 그게 이비인후과 치료를 통해서 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또는 철이 바뀔 때마다 계속 고생을 한다면 치료 방법을 좀 바꿔서 좀 더 근본적인 그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그 치료 방법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. 네. 우리 이호진 원장님은 한의원에서 이런 비염 환자들 어떻게 치료하세요?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우선 약제를 투여를 하고요. 그리고 비강의 약침 같은 경우도 투여를 하면서 침 치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시청자님, 다른 원장님께도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. 김일수 네. 원장님,
그 코가 계속해서 코 막힘이 심하고 점막이 붓다 보면은 수술이 꼭 필요할 수도 있나요? 비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. 이제 그게 퍼져서 이제 우리가 축농증으로 가거나 그럴 경우에 수술요법을 이제 고려를 하는데요. 축농증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열에 9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머니, 여보세요? 네. 네네. 네네. 이 비염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집 침대라든지 이불 같은 거 소독하시고 햇빛에 잘 말려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집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기 전에 이렇게 비강을 좀 세척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 비염 세척하는 걸 사서 하거든요. 그러니까 세척을 하는 게 꼭 뭐 좋은 게 있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네. 우리가 이제 소금물 같은 걸 타서 아니면 네. 생리식염수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콘택트 렌즈 같은 거 소독할 때 쓰는 거 있거든요. 네. 그것을 코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입으로 뱉어야 돼요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염이 있는 부위가 이 비강 요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. 이렇게 코하고 입하고 연결된 부위가 있잖아요. 네. 예, 그걸 아데노이드 선이라 그러는데 그 부위를 잘 세척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네. 그래서 환절기나 이런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알러지성이 있는 분들은 알러지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한약을 좀 복용하든지 해서 알러지를 안 겪고 넘어가는 걸 몇 년 동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집안에서는 그렇게 세척을 해주고 집안의 환경을 좀 청결하고 진먼지나 이렇게 먼지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너무 건조하지 않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가을, 겨울 되면 이렇게 비염 증상이 있는 분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습도 조절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젖은 수건을 이렇게 걸어놓고 잔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. 네. 아니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식물 같은 거 있죠. 네. 요새 이 우미온이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나오는 뭐 식물들 있잖아요. 그런 네. 것들을 집안에 이렇게 조금 배치해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네. 네, 시청자님. 네. 예, 비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잘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의 목표 자체가 네. 우리 몸의 체온을 높여서 면역 기능을 좋아지게 해줘야 돼요. 네. 그래서 여름이 되면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 때문에 병이 더 심해지고 네. 가을이 되면 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서 심해질 수 있는 병이니까요. 네.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몸에 좋은 한약이라던가 아니면 그거에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아니 잠을 네, 말씀하세요. 네, 잠잘 때는 막 입을 벌리고 자거든요. 코가 미어서. 네, 어머님 그 잠 잘 때 코가 막혀서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은 네. 그 뭐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그래서 숙면도 못 취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학교 공부 갖고 부족하면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비인후과 치료만 가지고 증상이 잘 낫지 않는다면은 뭔가 다른 치료, 이게 한방적인 면역 치료라든지 약침 치료라든지 또는 한약 치료라든지 어떤 그 치료 방법을 좀 바꾸거나 동시에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코 상태가 좋아지면은 밤에 잘 때도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. 네. 저희가 그 직접 전화 주셔서 이렇게 그 상담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저희 건강한의사에서 만든 활력단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뭐 염증 자체를 가라앉혀주는 약재들은 없지만 적어도 면역력을 길러주는 녹용과 홍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절기에 재치기 나올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 받으시면 아드님한테 복용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근본적인 치료 꼭 빨리 시작하세요. 네,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정말 요즘 같은 환절기에 뭐 맞습니다.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참 유행인 것 같은데요. 송한기 원장님, 이렇게 비염이 심해지다 보면은 코골이 증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코골이 기전을 보면 인후두 부위에 이 목젖이 늘어져서 떨리는 게 이제 코골이인데요. 그 목젖이 떨리는 기전을 보면은 그 인두 후두 연결되는 아데노이드, 편도 이런 부분도 같이 커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코골이를 하게 됩니다. 그 비염의 원인이 이제 임상에서 보다 보면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눠보면 크게 한성하고 열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. 차가운 기운에 상했느냐, 아니면 그 염증 반응으로 대별되는 그런 열원, 그 뜨거운 상태가 원인이 되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증상을 나눠보자면
맑은 콧물이 나올 때는 되게 한성, 냉한 그런 증상에 속하고요. 찐덕찐덕한 코가 넘어간다든가 주로 막혀 있다든가 이런 게 이제 주될 때는 열성 원인에 의한 걸로 보여지거든요.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데 예후를 보자면 주로 한성 원인에 의한 경우는 치료가 좀 잘 되고 약도 잘 받는 경우가 많고요. 또 아주 만성화되면은 대부분 한성 원인에 의해서 시작이 됐더라도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열성인에는 만성화되는 경향을 겪거든요. 요게 좀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. 그럴 때 호비르 증상, 또 축농증, 또 입의 냄새, 코의 냄새, 불문양치에서 냄새도 못 맡는 그런 형태, 이런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. 그러니까 치료를 초기에 잘 하게 되면 치료가 쉬운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주 만성화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, 코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. 어쨌든 모든 병이 그렇지만은 비염도 초기에 얼마큼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잘 하느냐가 전체적인 예후를 가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